안녕하세요. 인생 매뉴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지켜야 할 5가지 규칙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인생 매뉴얼 버전 스타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조금 검색해 보면 스타 기법이 많이 언급됩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에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타 기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스타는 S, situation, T, task, A, action, R, result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경험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S, situation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배경이나 맥락은 어땠는지 설명하는 단계고요. T, task 같은 경우는 당신에게 주어진 목표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었는지, 이 액션, 그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R 단계에서는 당신의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정량적, 정성적으로 작성해 주면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우리가 흔히 찾을 수 있는 스타 기법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는 사실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S랑 T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감이 잘 안 왔거든요. 상황이 있으면 과제가 당연히 따라오는 게 아닌가? 저 둘을 왜 구분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에 좀 찾아봤는데 깔끔하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하지 않고 사람들마다 설명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오늘은 인생 매뉴얼 스타일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매뉴얼 스타일 스타는 기존 스타 기법에 이유를 추가해서 서술하는 것입니다. 3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뭐뭐 했다 표현 지향하기와도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게 왜 문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발표가 중구난방이었다 라고 상황을 서술하는 것보다는 발표가 어지러워서 내용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발표가 중구난방이었기 때문에 내용 전달이 안 된 게 사실은 문제있던 거죠. 왜 문제가 되는지를 한 줄 정도 추가해 줘서 설명해 주면 훨씬 더 전달이 잘 됩니다.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선택의 기준을 나타내 주면 좋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짧게라도 언급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자료 재구성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라는 문장을 우리가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왜 우선순위를 뒀는지 짧게라도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시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자료 재구성에 우선 집중했다. 이렇게 써주면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의 의미를 해석해주면 좋은데요. 무슨 의미냐 하면 숫자를 말을 하되 그 숫자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감도가 3배 좋아졌습니다. 라고 쓰는 것보다 감도가 3배 증가했는데 이는 평균적인 소자의 성능 대비 2배여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라고 아주 짧지만 살짝만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이게 왜 3배가 좋다는 건지 3배가 좋으면 4배가 좋은 거 아니야? 4배 그럼 왜 9배는 안 되고 10배는 안 되지? 이런 질문들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이유를 간단히만 써주는 것만으로도 글의 설득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럼 기존의 스타랑 뭐가 다를까요? 자소서에 스타를 활용할 때 뭐뭐 했다, 그 다음 뭐뭐 했다, 그리고 뭐뭐 했다.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순히 한 일을 나열하는 구조로 서술하게 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서술하게 되면 나보다 무언가 행동 하나를 더 한 사람이 나오는 순간 우리 자기소개서는 경쟁력을 잃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요거는 한번 화면을 띄워 둘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정지해 두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해보면 S에서도 보시면 뭐뭐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T 넘어가고 A 액션에서 제 마일스톤을 재설정하고 상황을 또 공유하고 팀원을 지원하도록 조정하고 뒤에 오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우수상을 수상하고 보이시나요? 글의 구조가 뭐뭐 했다의 연속으로 글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이 써왔던 글들이 이처럼 뭐뭐 했다 구조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로 글을 쓰시는데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독후감이나 뭐 실험 보고서 등등 글을 쓰면서 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서술하지 않았죠. 이렇게 결과나 과정 중심으로 썼던 글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유를 추가한다는 점이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왜를 안 쓰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하기 때문에 안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글을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한번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석사 과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석사 학위를 하는 동안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논문도 2편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에서는 제가 석사 결심을 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보충해서 쓰면 저는 학부 과정에서 나만의 전문 분야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석사 진학을 결심하였고 이 분야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기가 분명했던 덕분에 양질의 데이터를 얻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논문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두 줄 간단히만 이유가 들어가도 설득력 있게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경험 나열화에 그치게 되는데요. 구조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스타를 쓸 때 우리가 액션 부분에만 집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했는지에 초점을 두다 보니 그것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 좀 빠지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예시를 또 들어볼게요. 이런 질문들을 아마 자기소개서 쓰면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말해주세요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생산 라인에서 불량률이 증가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점검을 했고 공정 변수를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이 15%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앞에서 쭉 얘기했던 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불량이 증가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불량이 증가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공정 변수를 조정했다고 했는데 왜 공정 변수를 조정했는지 보충 설명이 좀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한 예시를 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생산 라인에서 불량률이 급증했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 특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결함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단순 점검만으로는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해 데이터 로깅을 통해 패턴 변동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온도 편차가 구격을 벗어나는 순간 불량이 집중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온도 제어 시스템의 PID 값을 조정했고 공정 안전화를 위해 예열 시간 5분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이 15% 감소했으며 공정 매뉴얼에 대한 개선 내용을 반영해 재발을 방지했습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한두 줄 차이를 넣어 우리의 행동이 전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타의 각 단계에 어떻게 이유를 넣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봤을 때 S나 T 부분의 이유를 간단히 추가해주면 좋습니다. S의 경우 단순 배경 설명이 아니고 왜 이 상황이 문제인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T의 경우는 주어진 목표뿐 아니라 왜 이 목표가 중요한지를 강조해주면 자연스럽게 구조가 녹아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첨삭을 했던 실제 사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띄워둘 테니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다른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포 부분에 보시면 이 학생의 경우는 S와 T를 묶어서 한 번에 작성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와 T의 마지막 문장에서 소자 파괴가 쉽게 발생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소자 파괴가 발생하는 게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소자 파괴가 쉽게 발생하는 한계가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소자를 전혀 만들어 보지 않았거나 이 자기소개서를 읽게 될 면접관의 경우는
소자가 무엇인지 모를 가능성도 있고요. 소자가 파기가 쉽게 되는 게 어떤 문제인지, 재료비가 많이 발생해서 문제인 건지, 내구성이 약해서 문제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조금 더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드러내기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추가해주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고성능 센서 구현이 불가능해진 게 사실은 문제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이유를 살짝 추가해 줄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스타 기법의 단점인 뭐했다 나열을 피하고 이유를 넣어서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예시 중심으로 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이게 좀 이해가 잘 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작성해 두신 자기소개서 문장 중 하나를 골라서 이유를 최소한 한 줄씩만이라도 넣어보세요. 숫자와 의미를 함께 적어보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유를 한 문장 추가해 주는 것만으로도 단순한 경험이 전략적 성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